자,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네, 이제 첫 시간인데 오늘 아침에 비도 오고 그리고 많이 또 마음속으로 직강을 갈까 말까 고민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와서 해 보니 '잘 왔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시간에 맞추어서 답안지를 제출하고 이 분위기 속에서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외부의 환경의 자극을 극복하면서 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정답을 잘 쓰고 내는 것까지가 생각보다 실제 현장에서 그날 가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5 회로 시작이 2 주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힘들고 '내가 이제까지 한 건 뭘까?'라고 하는 좌절에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매번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하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너무 좋은데요.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좌절감이 오는 걸 인정하고 왜냐하면 이 자리는 어떤 성취감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좌절감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틀리지 않으면 그걸 다시 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거 계속 받아들이는 좀 연습을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시간에는 잘 볼 거야.'라고 하는 걸 계속 희망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과정들을 잘 이기면서 정말 이제 합격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1 차도 있고 2 차도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쪼끔은 힘들더라도 계속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그래도 쪼끔씩이라도 체력을 유지해야 정신력에서 확실히 이렇게 무너지는 게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정신력을 좀 극복할 수 있게끔 같이 체력과 정신력 그럼 정신력은 뭘까요? 아까 "좌절이 계속 겪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면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왜 특수교사가 되고자 하는지를 좀 동기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교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정말 아니거든요. 선생님들만이 특별한 이런 직업을 택하셨고 그럼 우리만의 이제 또 특별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좌절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든지 또 미래의 나의 특수교사의 역할로서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내가 힘든 과정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들을 같이 함께 우리가 최종적으로 일자 시험 볼 때까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할 건데요. 제발 선생님들이 "이 시험에 대한 것은 진짜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지 "진짜 시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 시험지에 있던 점수가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과인 거지 이게 지금 곧 나의 실력이고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라든지 조금 더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론 상반기에 이론을 하셨고 하반기 7-8 월에는 영역별로 이제 보셨고 오늘은 문풀 말 그대로 실제 기출처럼 연습을 하시는 과정들을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문풀 때 봤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생각보다 잘 안 써지죠. 예. 그래서 그걸 연습하기 위한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특반이죠, 초특반. 그래서 초특반을 위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특학은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일반 교과는 또 현직 교사가 같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것은 제가 또 AI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백구팀 선생님 거 자료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여러 자료를 제가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문제를 같이 섞기도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혼합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제가 했던 거 혹은 일반 교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각했던 자료들하고 좀 다른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 이 책에서는 A라는 정답인데 여기까지 좀 더 열려야 돼요."라고 하는 좀 의견들을 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일반 교과를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게 이 점수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판인 거지 합격과 불합격을 계속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선생님들의 점수를 채점을 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 임용은 더 많은 정답들과 더 많은 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해설 자료에도 "이런 답안의 근거입니다."라고 하는 일부인 거지 더 많은 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은 좁은 의미에서 "채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점수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석차를 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1, 2, 3 등은 그래도 이제 기분 좋게 예 "좀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쿠폰도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인 첨삭을 역시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사실 개별적인 첨삭에서 일반 교과, 특과정, 법은 딱딱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첨삭은 특수교육학 위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어제도 이제 유축했고 오늘도 초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 조교들과 좀 의사소통에 약간 이렇게 적절하게 대화가 안 되는 게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2 회차는 지역도 다 써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역도 저희가 다 분류를 해서 각각 석차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까지 이제 다 써 주시면 되고 이렇게 개별 첨삭을 하는데 보니까 중간에 추석 연휴가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에는 또 첨삭하는 거랑 이 연휴다 보니까 쪼끔씩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석차가 꼭 공지한 날일보다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강은 저희가 5 번이지만 인강으로는 작년 강의 5 회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지 않는 날에는 작년 강의를 쭉 문제를 이렇게 풀어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실제 보면 많이 똑같은 문제가 그래도 많이 겹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유초중을 한꺼번에 볼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 기출을 하시는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겹치지 않게 낼 수가 없어요. 다 어차피 한 번씩은 유아에 나왔던 게 초등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 꼭 작년 문제도 선생님들이 1 주일에 한 번씩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는 직강에서는 5 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첨삭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요. 이걸 되돌려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첨삭은 4 회만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초등 현직 교사분이 내주고 저도 같이 함께 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종강 후 해에 임용 보는 그 주에 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총정리 특강을 초등반을 위해서 또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총정리 특강이 있다는 거 또 장특법 문제도 무료 제공되고 어제 혹시 문자를 받으셨나요? 7-8 월에 답안 작성을 하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해서 답안 작성하는 그런 강의를 무료로 열어 줬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다시 한번 좀 그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건지 그 강의를 한 것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안 듣고 오셨죠? 그런 것 같았어요. 예 확 딱 교직 연습 볼 때 '아 처음 답안지를 쓰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교직 연습뿐만 아니라 A, B를 보니까 정말 답안을 내가 이렇게 보게 쓰는 것보다는 채점자 입장에서 답안을 써야 되는 건데 아직 그 연습이 안 된 게 굉장히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이 답안 작성을 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저희는 어 1 차 끝나면 2 차도 있죠. 근데 사실 이 시기에는 2 차는 다가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도 직강생들은 멀리에서 오셨으니 현직 교사와 이어지는 피드백도 있고 2차 강의 그래서 2차 강의와 피드백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을 보는 거니까 2차 강의는 정조 선생님이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직 교사랑 조인을 해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도 해 드리는 거니까 이 모든 걸 다 올해 선생님들이 끝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굉장히 내 실력을 향상시키는
향상시키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계속 견디는 연습, 참는 연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야만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충 안내사항은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할인 혜택은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직논술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답안을 쭉 교직논술 한 반절 정도 채점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솔직히 논술 처음 써 보신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예, 형식이라든지 서론 결론 빠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논술은 '답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잘 채점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단락이 없이 그냥 쭉 빈칸도 없고 이렇게 이어서 쓴 분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자꾸 자신의 어떤 생각적인 걸 투영을 하셔 가지고 이거 의미로는 맞는데 말 그대로 핵심 키워드가 빠졌네. 내가 원했던 건 문제에서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직 교직 논술을 처음 써 보거나 '교직 논술이 좀 힘들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매번 잘 쓴 답안은 모범 답안으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걸 그대로 형식적인 거라든지 조금 더 보기 좋게 쓰는 것들을 따라서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 실력이 확 이렇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계속 채점자 입장에서 채점을 좀 잘하게끔 해 주는 답안을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큰 글씨는 사실은 이렇게 쭉 해서 쭉 막힘없이 잘 보이는데 정말, 정말 작게 쓴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철자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피곤하면 뭐예요? '아이 그냥 틀렸다.'라고 하자. 이렇게 사람이 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자가 잘 명쾌하게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또박또박 조금은 힘들더라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답안 수정액 쓰지 마시고 형식적인 거 좀 맞춰서 하시고 모범 답안 꼭 이제 활용해서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기는 이론 강의를 해 주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짧게 짧게 하고 필요한 것만 하고 끝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의도의 답입니다. 어차피 개념은 이제 지금 스스로 암기하고 인출한 것이 이해보다 인출하는 것이 잘 안 써져서 문제이지 머릿속은 다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 부분 그리고 왜 이게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이론 강의처럼 자세하게 해설 강의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교과하고 법하고 특화정은 답만 이렇게 체크하는 걸로 답만 불러 드리도록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교직 논술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이게 초등의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등은 과거에서는 왠지 '이거 그대로 옮겨도 되나?' 이 정도로 답안에 있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게 초등의 패턴이었다가 한 2년 정도부터는 지금 보는 지문처럼 이렇게 "대화 내용에 근거하시오."라고 했으면서 대화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여러 이제 문제를 요구하는 답들을 쓰는 게 2년 전부터 초등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체적으로 "대화 내용에 근거해서 논하시오."라고 해서 모두 대화에 답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초등은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물어보는 게 3 가지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4 번까지 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오늘은 제가 5 번까지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선생님들이 9월 달까지 9월 달까지는 좀 제가 많이 물어보는 형식으로 문제를 좀 출제하려고 하니까요. 그래도 답안을 좀 보게 이렇게 쓰는 거 단축하는 시간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 "대화에 근거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을 때 대화에 없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문 하나하나에 답에 대한 키워드는 드렸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도로 "이것만 정답이에요."라고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방가로 1 번은 "지호가 어려움을 보이는 3 가지를 제시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3 가지를
용어를 좀 변경하시면서 쓴 분도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된다. 어차피 이거는 딱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는 게' "근데 선생님 왜 그대로 옮기는 게 맞아요?"라고 많이 물어봐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이제 주변에 관련된 분들을 말하면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많은 교직 논술을 너무 다양한 답들이 있기 때문에 채점의 기준을 아무리 명확하게 하더라도요. 정말 제가 이 소수에 있는 선생님들만 채점을 했잖아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 정말 다양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채점을 할 때는 어차피 채점 기준이 대화를 썼는지 물어본 대로 정확하게 키워드가 있는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초등은 사전투가 많이 나왔죠? 그럼 이럴수록 논술은 아마 더 쉽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이제까지 그랬어요. 왜요? 채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근거하는 식으로 해서 채점을 좀 편리하게 하는 경우가 이제까지 TO가 많을 때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생각으로 좀 압축해서 쓰신 분들은 다 틀렸다고 채점을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웬만하면 다 선생님들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점을 보면 3점, 그래서 각각 1점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다. 그래서 구어 제시를 어려움을 보인다.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지시 따르기의 어려움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들이 여기 보시면 손 씻기를 잘 못해요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손 씻기를 잘 못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리 이탈을 하는 것에 어려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서 3점을 얻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박 교사가 언급한 팀 티칭과 대안적 교수에서 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이제 각각 쓰는 거였어요.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실제 제가 초등 기출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그 초등의 기출만 생각하고 답을 한 것들도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팀 티칭과 대안 교수가 3점이야. 근데 기출은 교수 지원하고 대안 교수로 해서 4점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는 대안 교수라고 한다면 교사의 역할을 물어봤기 때문에 대집단 그리고 소집단 각각 1점 1점 그다음 교수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 그리고 개별점 이렇게 해서 총 4점으로 이루어진 게 초등의 기출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은 좀 어렵게 헷갈리게 좀 내보자라고 해서 팀티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바꿨어요. 그러면 팀티칭이라고 하는 것에 보니까 책임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키워드는 교사가 각각 집단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책임을 지고 동등하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키워드에 맞추어서 선생님들이 정답을 쓰는 거.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등한 역할, 동등한 책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1점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또 답안 해설지 보면 앞에 이렇게 키워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등한 책임과 동등한 역할. 그런데 이 동등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이렇게 모델링이라든지 역할놀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는 걸로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그건 당연히 다 맞았다고 제가 채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로 해서 1점으로 채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기출이어서 잘 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빠뜨린 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라고 했기 때문에 대안적 교수라고 하는 것을 대집단하고 소집단을 쓰신 분들은 다 틀렸다고 했고요. 대집단에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집단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가야만 맞았다고 1점으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소집단이라고 하는 것만 쓰시면 틀리고 이 소집단에서도 조금 더 이런 보충학습에 대한 역할까지 해주시면 더 정확한 걸로 저는 정답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후에 해설지를 보면 각각의 정의 안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얘는 실제 초등의 기출에서도 이렇게 근거가 없이 이렇게 교수 지원,
혹은 대안교수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인 내용을 쓰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 전체적인 문제에서는 선생님들이 지문에 없어도 알고 있는 개념을 풀어서 쓰는 걸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가로 1번하고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들이 약간 3점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암기만 해 놓으면 동등하니까 똑같은 거니까 1점이고 각각에서 대안교수 1점, 즉 대집단, 소집단 이렇게 주어진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았는데요. 큰 틀이 이렇게 한 가지만 있었는데 저희는 선생님이 중간중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이제 박교사가 나오죠. 박교사 대화의 근거에서 손 씻기 과정에서 신체적 촉구의 용함을 위한 지도 방법의 명칭을 써라라고 했습니다. 신체적 촉구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기 때문에 딱 정답이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기출문장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은 점진적 안내 감소라고 하는 걸 잘 써주셨는데 때에 따라서 오답이 최대 최소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또 써주신 분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것은 촉진의 체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신체에서 끝나는 그런 즉 신체적인 도움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교육과정 B에 나오는 촉진 체계가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여기 해당하는 배점을 보시면 지도 방법이 1점이고 근거가 1점이구나 라고 해서 점진적 안내 감소, 점진적 안내 혹은 신체적 안내 이렇게까지 정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똑같이 해서 이거 그대로 이제 선생님들이 옮겨주시면 됐던 내용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생활습관 지도에서는 손 씻기 과정을 그림카드로 순서로 보여주면 좋아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지호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도와주고 전차 줄여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서 근거로 참아주시면 찾아서 써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에 해당하는 여기 보니까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 건데요. 제 기억에 작년인가 2년 전에 그 초등도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랬죠? 예. 지금 계속 유아랑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점수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일단은 구성 요소별 중재 전략의 내용을 대화에 근거해서 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화만 또 찾으면 돼요. 그런데 구성 요소별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럼 선생님들은 개별적인 아이의 구성 요소별 중재 전략이라고 했을 때 과거 객관식에 혹은 기출을 보면 대부분은 선행 사건 중재, 선행 배경 사건 중재, 대체 기술 교수, 후속 결과 중재 이걸 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점수 차이를 주려고 사실은 여기다 중재 전략의 명칭과 내용 이라고 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보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거만 찾으면 다 맞았다고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 정답을 찾았을 때 차라리 명칭을 안 썼으면 맞았던 정답이 명칭을 썼기 때문에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명칭을 쓴 거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세 가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잘못 찾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바로 한번 연계를 해서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구성요소별 중재 전략이라고 했으니까 3점이라고 했고 보편적으로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선행사건, 배경사건, 두 번째는 대체 기술, 세 번째는 후속 결과 중재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긍정적 행동 지원을 적용해서 왜 자리를 벗어나는지 기능을 파악하고 이거를 첫째로 쓰신 분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이거는 중재 전략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능평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문제가 왜 이렇게 자리 이탈을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이유를 찾는 거지 중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쓰신 분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째로 하시고 여기 있는 교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조화해주고 라고 하는 것을 둘째로 하시고
쉬고 싶어요 땡땡 여기까지를 다 쓰신 분이 셋째. 이렇게 생각보다 쓰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틀리고 둘째와 여기까지만 채점. 뒤는 안 봅니다. 보통 채점을 할 때에도요. 세 가지 써라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써도 세 가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채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점수가 주어지지 않았고 2점만 주어지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 가지를 써라라고 해서 지근의 지문처럼 첫째, 이제 추후에 둘째, 셋째 이렇게 쓰면 당연히 베스트가 되겠죠. 베스트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 다른 거 하나를 썼어요. 난 아는 거 다 쓸 거야.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른 거 써도 얘는 어차피 틀린 거죠.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세 가지만 채점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3점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아는 것을 확실한 것을 첫째, 둘째, 셋째로 우선순위로 쓰는 건데 이런 거 순서대로 쓰면 되겠지라고 했다가 오히려 잘 쓴 정답도 채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걸 꼭 고려하면서 정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럴 때는 2점만 준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기능평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거를 첫째로 써주신 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맞았다고 해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이걸 첫째로 크게 썼기 때문에 키워드는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둘째, 셋째였는데 원래는 제가 이 부분이 선행사건 용대 명칭 쓰고 내용 찾고 그다음에 대체기술 교수 혹은 교체기술 쓰고 명칭 찾고 그다음에 여기를 후속결과 중재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다음에 지켰을 때는 칭찬 스티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후속결과 중재 명칭 쓰고 근거 찾고 이렇게 의도였는데 어차피 문제가 그냥 내용만 찾으라라고 했으니까 다 맞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선생님들이 명칭을 여기다 앞에 쓰신 분들이 계세요. 예. 특히 여기는 뭐 일과의 구조와 환경의 구조 이런 거는 다 맥락적으로 맞으니까 맞았다고 그냥 다 해드렸어요. 다 맞았다고 해드렸고 여기에서도 사실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나 대체기술 교수 같은 말인데 약간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대체기술, 교체기술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쉬고 싶어요. 당연히 맞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강화하는 강화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칭찬이나 스티커를 보상해준다 이렇게 쓰신 분이 또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PBS의 구성열 중재에서는 강화라고 하기보다는 후속결과 중재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 전략을 썼다 이거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틀렸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의도가 선생님들의 생각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문을 잘 보면 PBS 안에서 쓰는 게 맞는 거고 얘는 문제행동이에요. 그래서 원하고자 했던 거는 자리탈을 하지 않고 지켰을 때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타행동 차별 강화거든요. 그래서 강화로 쓰신 분들은 다 틀렸고 타행동 차별 강화로 지켰을 때 즉각적인 칭찬이나 스티커를 보상해준다 이렇게 쓰면 맞는 게 정답이 되겠죠. 후속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중재 전략과 해당하는 내용이 확신이 쓰지 않으면 굳이 물어보지 않은 걸 안 써도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했던 정답은요. 이렇게 해서 보면 각각 1점, 선행사건, 둘째, 이렇게 셋째 이렇게 해서 쓰시고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가도 맞다인데 이렇게 연결이 잘못되면 다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휴가 여기 반가로 4번에서는 지호의 일반화를 위한 지도 방안 2가지를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어떤 근거하여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뭐예요? 아는 걸 써라라고 하는 것의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문을 보니 교실, 화장실, 집에서도 또 여기 보면 그린카드를 활용해서 손 씻기를 연습시키면 지호가 더 잘 배우겠네요 라고 하는 걸로 첫째,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쓰신 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맞았다고 해드렸어요. 근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근거하여 이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근거하는 거를 여기도 그렇고 다 써 줬거든요. 말이 없으면 그냥 "아는 거 써라."라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선생님들이 이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맞았다고 일단 해 드렸고요. 그래서 첫째 이렇게 하시고 자리 지키기도 집과 학교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한다. 뭐 둘째 혹은 여기 서로 협력해야 되는 방법들 이렇게도 다 맞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에 해당하는 근거를 세 개 중에 두 가지를 쓰거나 했을 때는 다 맞았다고 해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안 써도 그냥 물어보는 대로 일반 사례 교수법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지역사회 중심 교수 이렇게 쓰신 분들 다 맞았다고 해 드렸어요. 단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자극의 일반화, 반응의 일반화 개념 같은 경우로만 쓰신 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거도 그냥 '이렇게 하면 자극의 일반화, 이건 반응의 일반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반응의 일반화식으로 해야 된다.' 뭐 자극의 일반화 그러니까 개념 정도를 쓰신 분들이 그냥 틀렸다고 해서 그건 지도 방법이 아니어서. 그래서 쪼끔은 선생님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처음에 교정 논술 썼을 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라고 좀 '뭐지?' 했던 문제가 방가로 4 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쭉 정답을 이렇게 해당하는 키워드를 보면 그래서 근거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단계에 비추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쓰시는 걸로 다 맞았다고 해 드려야지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를 쓰신 분은 딱 한 두 분? 제가 채점했던 거 보면.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화에서 찾으셔서 다 맞았다고 이렇게 정답이 열려졌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가족과 전문 간의 협력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측면의 교사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의사소통 측면과 책임적인 측면을 대화의 근거에서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제 쓰시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 써도 돼요. 하지만 근거를 놓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논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은 박교사에 있는 거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니까 의사소통 하나 1점, 책임 1점이구나. 그래서 보니 가족과 주기로 전화해서 가정에서 지호가 어떻게 정보를 듣고 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키워드를 놓고 연락하는 거 이대로 쓰시면 우리가 의사소통 측면에서 1점이고요. 지호가 학교에서 했을 때 여기가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다른 거 이것만 빼시고 줄어들게 "가족과 연락한다." 이렇게 쓰신 분들 다 틀렸고요. 여기에서도 사실은 좀 치사하긴 한데 어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정보를 듣는다." 이렇게 자신을 쪼끔 압축한 분들도 다 틀렸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 년도에 이게 초등 문제였어요. 의사소통, 기술, 존중 측면에서 한 가지를 쓰는 게 초등 기출 문제였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지문에 없었었고요. 자신의 생각을 한 가지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올해 열심히 또 공부하고 책을 구입해서 보니까 그와 관련된 강론을 찾았어요. 그런 새로 나온 강론 얇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론을 제가 중간중간에 9월 달 안에 이제 2 주차에도 활용해서 문제를 낼 거니까요. 그 강론에 있는 내용과 저희가 또 공부했던 개념이 약간 흔들리는 것도 있거든요. 새로 나왔으니까 올해 새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전에 기출은 제가 여러 막 자료를 찾으면서 해당하는 거 짜집기 하는 걸로 의사소통 찾고 뭐 이렇게 찾았는데 아예 해당하는 내용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번역본이라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히지는 않지만 키워드가 여기였거든요. 격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전화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그냥 다 틀렸다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 여기 보면 의사소통 측면, 책임 측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15점 만점을 했고요. 서론하고 결론을 안 쓰신 분들은 그냥 다 5점이 깎아서 배점이 주어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론하고 결론까지 다 써주셔야 20점 만점에서 저희가 채점 점수가 부여가 된다. 그럼 이제 해설지를 저희가 쭉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 정의 그대로 선생님이 냈구나. 물어보는 방식만 다른 거구나.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요. 보면 다 정의 우리가 봤던 책에서 제가 그대로 냈지요.
그다음에 점진적 안내는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거를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보면 구성 요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후에 이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교 차원의 구성 요소면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학교 차원의 구성 요소 혹은 핵심 요소는 뭘까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실제, 자료, 시스템, 성과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선행 배경 사건, 대체기술 교수, 문제 행동에 대한 반응을 기출해서는 후속 결과 중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후속 결과 중재에서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약간의 또 이제 선생님들이 유아특수 기출 문제도 봤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나왔던 PBS 보면 배경 사건 중재를 따로 놓고 선행 사건 중재를 또 따로 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합쳐서 뭉뚱그려서 써도 되는 거지만 각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문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장기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 부분으로 물어봤을 때는 장기적 지원까지 고려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소영 교수님 강론에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강론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일반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사실 제가 고민했던 걸 이걸 네 가지랑 연결해서 쓸까 말까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화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네 가지와 연결해서 일반화의 근거를 얘로 갖다 붙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파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이제 일반화잖아요. 일반화에 대한 설명, 장기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중재 전략과 연결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기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대부분은 일반화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된다. 이런 배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개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장소 이게 들어가면 1번 아니면 두 번째는 뭐 써요? 일반 사례교수법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만 암겨 놓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중심 교수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겁니다. 여기 보면 효과적인 가족과 학교의 파트너십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는 거고 올해 새로 나온 강론입니다.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실제 외국에서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의사소통 측면 한번 확인 먼저 가볼까요? 기술 측면 또 확인부터 가볼까요? 존중 측면 이게 있죠. 그래서 2년 전에 저희가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 게 번역이 되어서 올해 책으로 출간이 된 거구나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것은 어차피 계속 번역본에 관련된 거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시로 활용됐던 게 전화 이렇게 서면 이렇게 보면 동영상 화상회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작년에 유튜브에 전화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공유하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주의 있게 듣는 거 뭐 이런 것들에서 대표적으로 혹시 모르니 초등 두 가지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주고 좀 눈에 익히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대화의 근거에서라고 한다면 좀 익혀놓던 것들을 잘 찾을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책임적인 측면 그래서 선생님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기 치사하기 이게 키워드구나라고 하는 거 격려하기 그럼 우리가 존중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선생님들이 헷갈릴 수 있을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앞뒤로 지문을 격려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즉 책임이랑 연결할 수 있게 그래서 격려하는 것도 있고 일관성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도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책임을 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의미의 격려도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등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평등이라고 한다면 서로 여기도 보면 정보를 해주는 것과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서로 파트너를 격려해주고요. 옹호해주는 거 이런 것들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술 여기 보시면 기술 나오네요.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지녀라. 그리고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라. 필요한 행동을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걸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신뢰하기, 신뢰하기 그대로 보시고 안전 이렇게. 그다음에 존중 그대로 나오죠. 존중하기라고 하는 거 보면 소중히 여기고 예의를 갖추는 것 등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계속 이제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충분히 다음에도 논술은 좀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제가 이와 관련된 책이 진짜 얇아요. 근데 그 책에서 또 다른 개념 아니면 그것과 이것과 또 섞이고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섞어서 관련된 그 책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나눠 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뭐 이거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새로운 건데 실제 교수님들도 선생님들이 이거 안 봤어도 다 그 당시엔 다 썼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또 주어지는 챕도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었지만 이런 자료들도 최근에는 나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오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직 논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A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A와 관련된 부분에서 딱 보시자마자 기출을 23년도 초등이었던 걸로 지금 22년도 초등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2년도 초등에서 나왔던 기출의 사례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보셨을 건데요. 생각보다 문제를 꼼꼼하게 못 읽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시문으로 물어봤는데 조망문의 형태로 쓰신 분들이 기출처럼 조망문으로 뭐 차례를 지키지 않으면 슬퍼해요. 속상해요. 뭐 이렇게 해서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기출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기출은 3어절이었거든요. 좀 치사하지만. 4어절로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4어절로 쓰지 않고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잘 쓴 지시문은 어절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맞아도 그냥 다 틀렸다고 채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맞지 않게 쓰는 거는 다 일단 정답에서 비껴가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고려해서 사회상황 이야기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은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시문의 예시 한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예시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한 가지만 쓰시면 되는데요. 실제 보니까 저는 운수는 차례를 지킬 수 있어요. 지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통학버스에서 차례를 지킬 것이다. 지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다양하게 써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결국은 차례 지킨다라고 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4어절로 쓰시면 다 맞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조망문이라든지 어절이 조금 더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저는 채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사회적 상황 이야기 제작 시 긍정문을 사용하려고 한다. 긍정문을 사용하는 이유 한 가지를 쓸 때 긍정문의 정의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를 대충 어떻게 오답이 나올 건지 사실 오답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에 해당하는 것이 또 물어보는 책이 다르면 정답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요. 여기 보시면 통학버스에서 계속 이 아이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끼어드는 행동을 해. 그럼 긍정문이라고 하는 게 강조문의 의미로서 매우 중요한 강조하기 한 문장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는 용어는 박명희 교수님 책이거든요. 박명희 교수님 책. 그죠? 박명희 교수님 책에서 저희가 근거한 걸로 조금은 제가 좁은 의미에서 채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긍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이렇게 보면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다 정답과 관련된 건데요. 6쪽을 보시면 일반적인 사실이나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는, 그래서 차례 지키기는 뭐다? 규칙이야 라고 하는 거, 규범이야 라고 하는 걸 좀 연결해서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요, 규범이나 규칙을 강조하기 위한 문장,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거,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것만 맞았다고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한 거 이렇게 쓰신 분들은 다 틀렸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문제의 의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은 계속 초등이기 때문에 여러 교과가 들어가는데 작년 이제 기출문제를 중특걸 살펴보시면 그 이전에는 여기 나오는 긍정문에 대한 내용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작년까지는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기 코칭문. 이렇게 보면 자기 코칭문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기출이에요. 그게 다 무슨 책에서? 박묘의 교수님 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워딩을 외울 때는 모든 대부분의 학교가 박미애 교수님의 자폐성에 관련된 강론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1순위로 해서 우리가 채점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이왕이면 이런 문장에 해당하는 정의라든지 기능은 이 책에 있는 거대로 봐라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저는 채점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강조문이 또 다른 책에 있는 거 내용이다 하더라도 그냥 좁은 의미에서 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코칭문이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초등에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중등 입장에서도 그래도 어떤 것들이 나왔냐라고 했을 때 체크를 쭉 해보면요. 항상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서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시각적인 단서로 연결해서 실제 기출에 출제가 된 게 초등에도 나와 있었었죠. 그게 어디였습니까? 여기 있는 초등 문제가 나왔을 때 조망문도 쓰고 뭐 차례 지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시각적 단서에 근거해라. 그래서 차례 지키는 사진을 보여준다, 그림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쓰는 게 초등 문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단서가 들어가는 것도 많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쭉 한번 초등이지만 계속 중등도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읽어보시고 좀 기억하는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 당시에 나왔던 기출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보시면 이 초등에서는 교사와 다른 학생에 근거한 내용이고, 가로로는 자신에 해당하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과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내용으로 평가하는 게 나왔던 문제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제가 역으로 됐구나. 그 전에는 이걸 쓰는 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를 쓰는 게 오늘 문제였지. 그래서 교사의 기준에 근거하거나 다른 학생과 비교한 기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다른 학생을 대부분 친구 또래로 많이 썼죠. 그래서 제가 7, 8문풀에는 그래도 안 된다고 다 틀렸다고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다 맞았다고 해드렸어요. 왜냐? 반가로 1번부터 좀 많이 이렇게 틀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틀리면 더 속상할까 봐 안 되겠다 해서 여기 평가 방법 외에 2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교사, 다른 학생, 이게 정확하지만 친구, 또래 이렇게 써도 다 정답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답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이어도 어차피 이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 자신, 또래 이렇게 쓰시거나 자기 스스로의 기준과 교사 이렇게 또 2가지로 쓰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 이것도 다른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은 어차피 얘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과 교사만 2가지로 쓰셔야만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론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차피 자기 평가가 스스로를 평가한 거니까 이렇게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학생과 교사가 설정한 것으로만 정답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이해 가셨나요? 자, 그다음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초등 기출이죠. 초등 기출 문제. 자, 상황간, 중다기초선, 행동간, 중다기초선, 사이점. 이 당시에는 상황간과 대상자를 비교한 문제가 초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요, 이게 조금은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한 기준은 뭐냐, 여러 상황에서 여러 대상자가 다르다 이렇게만 쓰면 좀 틀렸다라고 할 거고요. 일단은 상황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한 가지 문제 행동을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동간이라고 했으니까 한 장소에서 한 학생이 여러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 여러 문제 행동을 보이는 거 이렇게 쓰시는 걸 우선적인 채점의 기준이 1번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그냥 상황간, 행동간, 여러 행동 이렇게만 아니고 한 가지의 그러니까 한 명이 한 가지의 문제 행동을 여러 장소에서 보이는 반면 행동가는 한 아이가 여러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만 쓰셔도 그거는 맞았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셨나요? 그래서 여러 상황, 여러 행동만 빼고는 어떤 거든 조금 더 부수적인 설명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 맞았다고 채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 나타난 실험 설계 오류 한 가지를 써라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중등에 나왔던 베이스죠. 중등에 나왔었고 중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상자간 중다기초선이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쓰는 그런 문제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살짝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하는 중다기초선이 지금 잘못된 기능적 관계를 입증을 하지 못하는 기초선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 행동을 보니까요. 기초선에서 점점점 이 아이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바람직한 이렇게 행동대로 이미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게요. 오류 한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큰 이상은 없어요. 얘만 꼭 집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선이 안정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든지 기능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그래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만 맞았다고 해드릴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설명들이 들어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아니므로 저는 기초선 안에서만 쓰신 것들을 다 맞았다고 그 안에서만 맞았다고 했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최근에 보시면 초등은 이런 그래프가 계속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25년도도 24년도도 행동간 중다간을 작년에도 이렇게 그래프 같이 기능 분석이랑 연결했던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표로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변화가 조금 더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다면 그거는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못한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비교하는 문장들 이렇게 쭉쭉쭉 있었고요. 이제 보시면 확실하게 우리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건 기초선과 연결되어 있는 거, 기능적이고 유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린 건데요. 이건 중재,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중재에서는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못한 그래프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보상이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오늘은 중등 문제에서 나왔던 거랑 좀 같이 연계해서 보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뭡니까? 중등에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과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과제에 대한 설명. 그럼 과제에 대한 설명은 주로 행동, 목표랑 같은 거죠. 조건, 기준, 행동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건, 몇 번 중에 몇 번, 기준,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등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 기준이 빠져서 빠진 요소 써라, 틀린 거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보상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해주는 게 보상에 대한 설명이지. 그리고 서로 서명해 주는 거. 그런데 여기 있는 걸 선생님들이 응용해서 쓴 건지 응용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도 100%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원했거든요, 정답을. 그래서 보면 과제 수행 여부에 따른 기록인데 행동의 기록의 여부, 행동 기록 여부, 표적 행동의 기록 이렇게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그거는 명칭을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 틀렸다고 했으니까요. 선생님들은 여기 보시면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만 맞았다라고 해주시고요. 아니면 과제에 대한 기록 이것까지는 맞았다고 했어요. 근데 행동의 기록, 과제 표적 행동 기록의 여부 이렇게 쓰신 분들은 다 그냥 틀렸다고 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쭉 한번 섞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